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만 높으면 혈관을 망가뜨린다 해가지고 걱정되시는 분들은 채식으로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채식만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 상태 자체가 별로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전분이 많이 들어있는 고구마, 감자 뭐 이런 것들은 다 아시겠죠? 채소 위주로 드시겠다는 분들은 사실 탄수화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드시거든요. 특히나 쌈을 사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쌈을 싸 먹을 때 안녕하십니까,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유방갑상선 전문이면서 자율신경 기능의학을 관점으로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진료를 보고 있는 마음 편한 유액과 김준영입니다. 다들 혈관 건강을 걱정하시니까 콜레스테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되게 관심이 많으신데요.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실제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더 위험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유를 하자면 돈과 비슷해요. 돈이 너무 많아도 사실 골치 아닙니까? 돈이 너무 없어도 삶이 팍팍해지겠죠? 이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으면 사실 문제가 되고요. 또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을 한 방향으로만 계속 비추고 말을 하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나쁜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쓰여지거든요. 세포막에서 세포를 조금 더 탄탄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포막의 40에서 많게는 50%까지도 차지를 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없다면 세포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이라는 것이 다 병들고 죽음에까지 이르기 마련인데요. 요즘 비타민 D도 관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비타민 D를 합성하는데도 콜레스테롤이 재료로 쓰여지고요. 우리 몸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각종 호르몬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하게 쓰여지는 호르몬이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입니다. 이 재료가 바로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집니다. 또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이렇게 만드는 호르몬이 성호르몬이잖아요. 이 성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재료도 되고요. 이래서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안정되게 만드는데 콜레스테롤이 많이 기여를 하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도 있고 내부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독소들도 있는데 이 독소들을 버려내야지 됩니다. 많은 양이 간으로 버려지죠. 이렇게 버려질 때 지용성의 독소들은 대부분 이제 담즙에 쌓여서 같이 버려지게 되는데요. 이 담즙의 재료도 콜레스테롤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없다, 그러면 아주 황당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만 높으면 혈관을 망가뜨린다 해가지고 계속 이제 약을 먹고 수치를 낮추는데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낮춰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포막을 구성하기도 어렵죠. 비타민 D 생성도 잘 안 되죠.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도 담즙을 만들어내는데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누구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수치를 들이대 가지고 그 기준으로 약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은 좀 틀렸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느 정도 높은 거는 내 몸에서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보통 볼 때는 총 콜레스테롤로 봅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HDL이라고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그 다음에 나쁘다고 알려져 있는 LDL 콜레스테롤, 이 수치가 종합적으로 계산이 돼서 총 콜레스테롤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총 콜레스테롤 가지고 우리가 대부분 수치가 높다, 낮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문제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거보다 더 문제가 중성지방입니다. 이 중성지방은 대사질환을 일으키는 아주 흉악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대사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가 할 일을 못하게 된다 이 얘기거든요. 할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LDL 수치가 높아졌을 때이고요. 또 못하게 되면 LDL 수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LDL 수치의 변화는 중성지방이 세포를 계속 망가뜨리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거예요. 근데 중성지방이라는 것 자체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건강검진을 한다 그러면 내일 이제 건강검진 할 예정이니까 굶어야지 되고, 또 대장 내시경 하는 분들은 약을 먹고 설사를 계속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좀 잘 먹어야 되겠다, 치킨을 먹었단 말이에요. 검사를 할 때 중성지방 수치가 엄청 올라가 있게 돼요. 그럼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면 계산상으로 해도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중성지방 수치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중성지방 수치를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내 몸의 만성염증을 줄이는 결과가 되고, 만성염증이 줄어들면 LDL 수치도 저절로 내 몸에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 중성지방 수치를 조금 더 눈여겨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니까 300ml 이상 하루에 섭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연구를 해봤더니 먹는 콜레스테롤 가지고는 내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덜 만들어내고 여기에는 별로 영향이 없더라,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땠냐면은 달걀 먹으면 안 돼, 냉면 먹을 때 노른자를 빼놓고 이제 흰자만 드신다든지, 새우 먹으면 콜레스테롤 많이 올라간다 그래, 껍데기를 같이 먹어야지 콜레스테롤이 조절이 돼 해서 새우 껍데기까지 다 먹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계란 2-3개 정도까지는 섭취를 해도 콜레스테롤에 크게 변화가 없다, 그 정도는 먹어도 된다는 걸로 허용 범위를 좀 늘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은 아직도 건강에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지는 말고 어느 정도는 먹는 거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좀 마음 놓고 편안하게 드셔라, 이렇게까지는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무래도 동물성 지방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용성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식물에는 지용성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용성 비타민, 그 다음에 지방기도 별로 없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식물에서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채식으로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채식을 하면서 이제 검사를 해보면 중성지방, LDL 같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중성지방 수치가 HDL보다 3배 이상 되면 심혈관의 위험도가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낮춰야지 된다라고 또 많이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세요.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은 HDL 수치와 LDL 수치가 3 이하로 유지되는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콜레스테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혈관을 건강하게 잘 지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 동물성 음식을 별로 드시지 않고 채식만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채소에는 지방기가 별로 없다 했잖아요. 지용성 비타민 수치가 이제 많이 떨어져요.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하면 A, D, E, K 포함이 되고요. 또 필수 지방산들이 또 부족해집니다. 채소를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거기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각종 미네랄들을 많이 흡착하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물론 중금속을 흡착하는 효과도 있어서 좋은 반면에 좋은 미네랄들도 흡착해버리니까 미네랄 불균형이 이제 생길 가능성이 제일 많은데, 대개 철분 수치가 낮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중요하게 쓰여지는 게 아연인데, 아연 수치도 떨어져 있는 경향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채소를 또 많이 드시게 되면은 장 상태 자체가 별로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들은 이 식이섬유를 제대로 이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장이 좀 부글거린다든지, 뭐 설사가 좀 잦다든지, 물음변을 너무 많이 본다든지 하는 문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채소가 무조건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죠. 적절하게 잘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채식을 하시는 분들 대표적인 분류가 스님이지 않습니까? 스님들은 사실 고기를 안 드시거든요. 이 채식주의라고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파란 잎 채소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탄수화물들을 섭취를 하게 되거든요.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전분이 많이 들어있는 고구마, 감자 뭐 이런 것들은 다 아시겠죠? 빵 같은 것들도 사실 쉽게 섭취를 하시게 돼요. 채소 위주로 드시겠다는 분들은 사실 탄수화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드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성지방 수치가 조절이 쉽게 잘 안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쉽게 생기고, 장이 문제가 생기면 만성염증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이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채소는 사실 맛이 없어요. 각종 드레싱들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요. 신경을 써서 덜 달게 이렇게 드레싱을 해서 이제 드시는 분들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드레싱들이 엄청난 양의 설탕이 이제 들어가고 조미료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첨가물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의외로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생야채 자체도 장에 문제가 생기고 드레싱 자체도 혈당을 많이 올리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세포가 쉽게 망가질 수 있는 좋은 음식을 먹고도 나쁘게 만드는 지름길로 향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채도 생으로 드시는 것이 그렇게 권장할 만한 건 아니에요. 현대인으로 계속 우리가 지내오고 있잖아요. 현대인으로 되면 될수록 치아 구조 자체가 좀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턱의 힘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장도 같이
많이 망가져 있죠. 이런 상태에서 생야채를 많이 드신다. 물론 이제 부드러운 야채로 품종 개량도 됐고 했지만 우리가 이제 생야채를 계속 많이 드시게 되면요, 이 장에서 그걸 다 소화해내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의 건강을 위해서는 생야채를 좀 피하시는 게 좋은데, 야채를 섭취하는 방법 중에서 쌈을 사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겉절이도 사실 이제 많이 드시기도 하는데요. 이 쌈을 싸 먹을 때 양이 많아지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싸서 입에 넣어가지고 이제 먹는데, 쌈을 먹을 때 생야채를 항상 이제 같이 먹게 되고 또 많은 양을 입안에 집어넣게 되면 씹어서 삼킬 때 약간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덜 씹게 돼요. 이 혀는 맛있는 걸 계속 집어 삼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내가 입안에서 오랫동안 꼭꼭꼭꼭 씹어가지고 삼키는 기능보다도 맛있으면 빨리빨리 삼켜서 그 다음 음식을 빨리 집어넣도록 하는 효과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고기를 먹을 때 야채를 먹어야 된다는 그런 상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오늘 아침에 야채를 먹었다면 먹고 나서 바로 화장실에 가서 다 비워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 안에 있거든요. 회식을 한다, 고기를 먹는다, 이럴 때는 고기만 좀 드시는 것도 당 건강에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장 안에 식이섬유가 있는 상태에서 고기를 먹고 또 고기가 들어가서 잘 배합이 돼서 훨씬 더 소화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열심히 잘 드시는 분들도 검사를 해보면 당화혈색소, 당뇨 전 단계, 당뇨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이제 혈액 검사인데요. 당화혈색소 수치가 점차적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콜레스테롤에만 너무 이제 치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 중요한 부분을 자꾸 이제 놓치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정제 탄수화물들을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가공을 한 탄수화물들이죠. 쌀로 치면은 껍데기를 다 깐 흰쌀, 통곡물에서도 통밀 같으면 이제 껍데기를 다 깐 흰 밀가루, 이런 것들을 가루로 가공을 해서 그 가루를 다시 음식으로 만든 것들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은 과일입니다. 과일은 영양 성분표가 없는 가공식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요즘은 품종 개량도 많이 하고 상품화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요. 그런 상품화를 시키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브릭스예요. 브릭스는 당도를 측정하는 거죠. 수박을 살 때 어떤 수박을 고릅니까? 다 두들겨보고 예쁜가 아닌가, 뭐 꼭지가 어떤가 이런 것들도 보지만, 이 수박이 달지 않으면 수박 잘못 샀다. 어떤 과일을 다 먹었는데 달지 않으면 과일은 아직 덜 익었다, 맛이 없다, 잘못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채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이 사실은 설탕에 들어있는 포도당보다도 훨씬 더 우리 몸에서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게 되거든요. 더 곤란한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은 구황작물이지 않습니까? 적게 먹고도 배부른 효과가 나고 또 적게 먹고도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겠죠. 특히나 이제 전분류들이 이제 그 안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 전분류들이 많이 섭취가 되면 몸에서 포도당이 많이 들어간 효과가 이제 생기게 되고, 그런 효과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다른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고구마는 또 식이섬유가 또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도 있기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거는 항상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양의 이제 식이섬유를 드실 때는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제일 첫 번째 이제 꼽는 문제가 미네랄 성분들이 부족해지게 된다는 거죠. 철분, 아연 이런 미네랄들 뿐만 아니라 이 식이섬유가 또 많아지게 되면 장 상태 자체를 좀 거북하게 만들고 가스를 자꾸 차게 만들고 아니면 변을 무르게 만드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계속됐을 때는 당의 점막 손상 자체가 이제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 점막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대장에 있는 미생물균 자체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영양분들을 소화해내서 흡수시키는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야채를 갈아서 먹잖아요. 이렇게 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만큼의 양을 갈아서 먹는다는 거는 좀 피하셔야지 됩니다. 그게 건강에 좋은 듯 하지만 실제는 건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요. 좀 익힌 야채들이 좋거든요. 예전에는 국을 많이 먹었죠. 나물 데쳐서 먹거나 볶아 먹거나 익혀서 먹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훨씬 더 좋은 방법이 푹 고아서 먹는 나물들이거든요. 대부분 국건더기예요.
국건더기에 들어있는 나물만 충분히 드셔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식이섬유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고 그게 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채소가 왜 나쁜가를 좀 더 깊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옥살산이라는 게 신장에도 나쁘다라는 이야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옥살산은 시금치, 현미, 콩 이런 데 많죠. 시금치 100g에 600-700mg 정도, 콩은 한 200mg, 현미는 100mg 정도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건강을 칠 수 있다. 이 옥살산은 콩팥에 가가지고 칼슘하고 부착이 되면서 신장 결석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또 생기게 되거든요. 신장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 건강에 타격을 입는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많은 양의 독소는 간을 통해서 버리지만 독성이 강한 것들은 소변을 통해서 버리거든요. 이 똥은 한 일주일 못 넣어도 사람들이 다 살아있어요. 근데 소변은 하루를 못 본다. 사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거든요. 중환자실에서도 소변 양이 하루에 얼마인가를 측정하게 됩니다. 콩팥을 어떻게 건강하게 지키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에 옥살산의 문제가 끼다 보니까 현미밥을 먹는 것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게 실생활에 얼마나 적용이 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지 됩니다. 홍삼 드링크, 홍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홍삼이 1%도 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름 자체가 홍삼 드링크예요. 그런 것처럼 옥살산이 물론 대표적으로 시금치, 콩, 현미 이런 데 많이 들어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 몸에 그렇게 타격을 줄 정도인가를 한번 봐야지 되는데요. 이 시금치 한 단을 사가지고 우리가 반찬으로 만들었을 때 시금치 반찬을 얼마나 드십니까? 매일같이 시금치 반찬을 드시는 분들은 없겠죠. 현미밥도 현미만 오로지 해서 한 공기 가득 꾹꾹 눌러서 드시는 분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현미밥에 뭐 쌀이나 뭐 찹쌀을 섞는다든지 아니면 잡곡을 섞어서 한 공기가 밥이 200g 정도라고 해도 현미가 들어가는 건 한 70-80g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옥살산의 양을 매일같이 먹는다고 쳐도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야 콩팥에 문제가 생길까 말까 이런 정도입니다. 아주 소량으로 먹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옥살산이 칼슘하고 체내에서 합성이 될 때가 이제 문제인데요. 돌이될 가능성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럼 어떤 경우가 혈액에 칼슘이 많아지게 되냐? 바로 만성염증이 많을 때입니다. 염증 자체가 뭔가의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도 건너 어떤 증상을 만들어내는데 기초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만성염증이 많은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장이 별로 좋지 않은 분들이에요. 장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만성염증이 많이 만들어지고 옥살산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좀 드셨을 때 아무래도 장이 건강하신 분들보다도 훨씬 더 옥살산이 흡수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문제가 생기려면 매일같이 엄청 많은 양을 3에서 6개월 정도 꾸준하게 계속 먹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시금치 반찬 3개월 동안 계속 먹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채소가 옥살산의 위험 때문에 내 콩팥을 망친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식생활 습관들 때문에 장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과민대장, 이게 도대체 뭔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과민대장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자기를 진단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만큼 이제 장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의미인데요. 젊은 사람들도 식생활 습관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쉬운데 다른 문제들도 나이가 들면 많이 생기는데 장 문제는 더 쉽게 생기게 되겠죠. 나이가 든다는 거는 첫 번째 문제가 혈액순환이 자꾸만 나빠진다라는 겁니다. 장은요, 피부하고 똑같이 안쪽과 바깥쪽을 나누는 경계의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근데 피부는 두껍고 우리가 보통 보호를 많이 하고 많이 아끼잖아요. 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계속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 음식이 직접적으로 맞닿는 부위거든요. 장 점막이 손상은 피부가 손상되는 것보다 더 많이 손상될 가능성들이 높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여기에 계속 비빈다 그러면, 밥을 먹듯이 비빈다 그러면 피부도 금세 망가질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장은 굉장히 잘 견디고 있죠. 장세포는 3일에 한 번씩 바뀌게 됩니다. 그만큼 손상이 많으니까 그만큼 빨리빨리 회복을 하게 되는 거죠. 상처가 만약에 여기 피부에 생겼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지 안 뭡니까? 가만히 둬야 되잖아요. 이제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지 되는데 장이라는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꼭 먹어야지만 살 수가 있고 또 상처가 어디에 났는지도 알 수가
수가 없으니까 보호를 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처를 좀 더 잘 아물게 하려면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좋아야 된다. 이 사실은 너무나 잘 알죠. 당뇨 환자분들은 혈액순환 자체가 나빠지는 말초혈관 질환이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혈액순환이 기본적으로 나빠지게 되는데요. 말초혈관이 망가지는 것도 나이가 들면서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 당연히 혈액순환이 나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몸에서 단일 기관에서 혈관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장이에요. 두 번째가 간입니다. 세 번째 폐, 콩팥, 뇌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혈관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혈액이 많이 지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혈액량이 엄청 많이 지나가야지 되는데 노인이 될수록 점점 더 탈수가 되고요. 혈관이 쉽게 망가진 게 회복이 잘 안 되죠. 장 건강이 점점 더 문제가 생기는데 이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게 뭐 당뇨가 있어 이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자율신경이 망가지는 경우에 혈액순환도 잘 안 되면서 장의 연동운동까지도 잘 안 돼서 장이 한번 망가지기 시작을 하면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자꾸만 가게 됩니다. 아프고 불편하고 이러면은 식욕이 떨어지잖아요. 먹는 음식이 이렇게 잘 입에 들어가지 않는데 젊을 때는 조금만 쉬면은 회복도 금방 하고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회복이 쉽지 않고 또 다른 문제들도 계속 있고 여러 가지 약들을 복용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됐을 때는 장 건강이 점점 더 안 좋아지죠. 장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거는 장내 환경 자체가 이제 나빠진다는 건데 장내 환경을 좋게 유지를 하는 거는 미생물들이 좋게 유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고 중간균들이 이렇게 있죠. 20대, 60대, 20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나쁜 균이 80, 90이 되고 좋은 균이랑 중간균 자체가 훅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20대, 20의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만약에 15대 25로 됐다. 그러면 이 중간균이 전부 다 유해균 쪽으로 조금 더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 자체가 급작스럽게 이제 나빠지게 되는 거죠. 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맞추는 게 나이가 들수록 쉽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맞추려면 장 점막이 두꺼워져야지 되는데요. 점막이라고 하는 게 물이 95%인데요. 95%의 물은 가만히 있으면 흐르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물이 흐르지 않고 점막은 코팅된 것처럼 장세포에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붙어 있도록 해주는 것이 5% 당 사슬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탈수가 되니까 95%의 재료가 부족해지게 되는 거죠. 점막이 점점 얇아지게 되는 거예요. 당 사슬의 구조도 변하게 되고 당 사슬의 개수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막이 두꺼워질 가능성들이 점점 적은 거예요. 장세포에는 또 혈액순환이 적어서 충분한 점막을 계속 제 시간 내에 만들어내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이게 장내 미생물을 아무리 좋게 만들려고 해도 점막 상태가 좋지 않으면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내가 먹는 음식 자체를 좀 더 조심을 하셔야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소식을 해도 배가 고프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소식을 한다는 거는 내가 속이 거북해, 소화가 안 돼서 나 좀 원래 적게 먹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행사가 있어가지고 뭔가 과식을 했어, 배가 지금 터질 것 같아. 그런데도 소화가 되지만 내가 평상시에는 소식을 하고 있어. 이게 제대로 된 소식이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훨씬 더 점점 더 중요해진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내 미생물을 이렇게 해주려면요. 제일 첫 번째는 당연히 식이섬유가 제일 중요하죠. 채소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채소에 포함되어 있는 식이섬유들은 대개 셀룰로즈라고 합니다. 불용성이죠. 이게 물에 녹지 않는. 우리 몸에서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그럼 어디 있냐? 대개 이제 수용성이다 보니까 약간 끈적끈적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율무에도 많고요. 모기버섯, 버섯 이런 데도 이제 많이 있고, 미역 같은 데도 이제 그런 이제 수용성 식이섬유들이 많이 있거든요. 헤미셀룰로즈를 조금 더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이 헤미셀룰로즈는 현미 속껍질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거든요. 균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이제 번식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환경이 만들어져 있으면 쉽게 번식을 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 그 균의 좋은 재료들을, 먹이들을 주는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총 콜레스테롤 수치만 조심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총 콜레스테롤도 물론 쉽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이제는 조금 더 따져보세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기준이 중성지방이에요. 중성지방은 100 미만으로 유지가 되어야지 되는데 기준을 조금 완화한다 그러면 150 미만으로 유지를 하시고요.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보통 40 이상이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60 이상으로 좀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면 사실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채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치를 한번 보시고 중성지방이 너무 높네? 그러면 내가 먹고 있는 채식 식단에서 탄수화물, 특히나 이제 중성지방 수치를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조절을 해서 콜레스테롤의 걱정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식단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